안녕하십니까. 10분 책방 북텔러 이강락입니다. 네, 대표님 오늘은 어떤 책을 소개해 주시나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책은 스노우볼이라는 책입니다. 워렌 버핏의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증권분석 전문가인 앨리스 슈레더라는 분이 책을 지었습니다. 워렌 버핏의 코멘트 중에 다음 같은 코멘트가 있습니다. 복리는 언덕에서 눈덩이 스노우볼을 굴리는 것과 같다. 작은 덩어리로 시작해서 눈덩이를 굴리다 보면 끝에 가서는 정말 큰 눈덩이가 되고 만다. 중요한 것은 잘 뭉쳐지는 습기를 머무는 눈하고 진짜 긴 언덕을 찾아내는 것이다. 이게 워렌 버핏의 코멘트입니다. 눈덩이같이 자산이 늘어나는 저축 습관 또 투자 습관에 대한 것을 바로 복리에 대한 이야기에서 착안해서 스노우볼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워렌 버핏은 주식시장에 있어서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몇 번씩 강의하면서 설명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 설명의 내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 번째, 1964년 말에 다우 존스 산업평균지수가 814.12였다고 합니다. 근데 그로부터 한 17년이 지나고 나서 1981년도에 그 말에 다우 존스 지수의 값은 875였다고 합니다. 자, 뭘 말하는 겁니까? 17년 동안에 종합 주가 지수가 동일하다는 거죠. 그럼 17년 동안에 어떠한 수익이 있었을까요? 수익이 거의 없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에피소드 또 코멘트가 있습니다. 20세기 전반부에요. 자동차 회사 수가 미국에서 한 2,000개사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중에서 현재 살아남아있고 유명한 이름 있는 회사는 3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2,000개사 중에서 현재 의미 있는 숫자가 3개밖에 아니라면 나머지 1997개 회사에 투자한 주식들 또 투자한 회사들의 주주들은 어떤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아마 거의 어려웠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또 주식에 투자한다는 걸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서 워렌 버핏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좋은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해서 장기간 보유하는 전략이 가장 좋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워렌 버핏은 어려서부터 가정교육을 잘 받았습니다. 그 집안의 분위기 중 한 가지는 빚지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내는 것, 또 근면성실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했습니다. 워렌 버핏은 어려서부터 사업가적 기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료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6살 때요. 6살 매우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6살 때 껌이 5개 묶음짜리 한 통을 5센트에 그걸 사가지고 껌을 7센트에 팔아서 2센트씩을 남겼다고 하네요. 나중에 야구장이랄지 그 축구 경기장 같은 곳에 가서 거기서는 코카콜라를 팔았는데 코카콜라는 6병을 팔면은 이익이 5센트가 남았다고 합니다. 6살 어린아이가 이런 장사 속이랄까 이익에 대한 걸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특별한 느낌이 오는 워렌 버핏인 것 같습니다. 10살 때 그는 아버지에게 졸랐습니다. 증권회사들을 한번 구경하고 싶다고 했어요. 돈을 만드는 회사, 주식을 만드는 회사들을 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아버지는 한 3군데를 데려갔습니다. 뭐 증권거래소랄지로 데려갔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골드만삭스사였습니다. 골드만삭스사의 와인버그 수석 파트너를 만났습니다. 와인버그는 사실 전설적인 인물입니다. 골드만삭스의 역사에 있어서 맨 밑바닥부터 시작해가지고 CEO가 된, 또 최고 대표자가 된 아주 성실하고 능력 있고 요즘 골드만삭스를 획기적으로 성장시킨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와인버거 씨를 만나게 됐어요, 사무실에서. 그랬더니 와인버거 씨가 버핏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워렌 버핏, 어떤 주식을 사면 좋을까? 이렇게 질문했다는 거예요. 워렌 버핏 그 단어를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라고 이 책에는 수록되어 있습니다. 6살부터 5년 동안 한 11살까지 모은 돈이 $120였다고 합니다. 그는 이 돈으로 시티스 서비스라는 회사 주식을 샀습니다. 주식 한 주 가격이 $38.25였어요. $120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3주 정도를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식을 사고 나니까 주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르락내리락 하잖아요. 계속 떨어지는 겁니다. 한 6달 정도 떨어지고 나니까 가슴이 졸려서 견딜 수가 없는 겁니다. 겁이 나서 큰일 났다, 원금도 못 꿔주면 어떡하지라고 겁을 냈는데 시간이 좀 지나가면서 가격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각 한 주당 뭐 $5 정도 이익이 나는 정도 수준이 되었을 때 원금 플러스 알파가 되지 않았습니까? 얼른 팔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주식이 한 주에 $202까지 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492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을 11살짜리가 매우 가슴 아파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그는 무슨 생각이 있겠습니까?
오를 주식을 샀다면 절대 안 팔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먹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어려서 투자 경험에서 배웠던 교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6살 되었을 때 경마장에 가가지고 투자했는데 잃었습니다. 또 잃고 해서 호주머니 있는 돈 다 잃었어요. 그때 잃었던 돈이 175달러를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왜 손실을 봤을까요? 감정 때문에요. 분위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는 그날 드디어 굳게 결심했다고 합니다. 분석적으로 해야지, 과학적으로 해야지, 합리적으로 해야지.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하버드 대학원에 가려고 했습니다만은 입학을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평소에 읽었던 책 중에서 자기를 아주 감명 깊게 했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현명한 투자자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저자인 그레이엄이 컬럼비아 대학원에서 가르치고 있다, 강사로 일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원서를 냈습니다. 그의 제자가 됐던 오렌 버핏은 그레임을 그대로 모방하고 따라서 했었죠. 그레임이 어느 회사를 좋게 평가하고 주식을 샀다 하면은 워렌 버핏도 사는 겁니다. 사보는 거죠. 근데 사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회사들을 방문해서 그 회사의 CFO를 재무 담당자를 만나서 질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이 와서 질문한다 하니까 매우 간단한 질문을 할 거로 생각했지만은 막상 워렌 버핏을 만나보니까 너무나 똑똑한 거예요. 그리고 예리한 질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대학생 수준의 질문을 한 것이 아니고요, 증권 분석 전문가들이 하는 수준의 질문들을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답을 하고 나면 그 파고 들어가는 그 질문에 대한 것을 보고 그 재무담당자가 깜짝 놀랐다라는 내용들이 이 책에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대학원 시절에 그레이엄의 수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맞짱 토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그레이엄 교수가 뭔가 강의하기 시작하면 워렌 버핏은 거기서 맞받아치면서 보충 설명하고 또 자기 의견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수업 시간에 들어온 다른 학생들 방청객이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는 워렌 버핏 세 가지의 깊이 있는 교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한 기업의 한 조각을, 작은 조각을 소유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리고 안전 마진을 활용해라. 매일 주식을 사고 팔라는 미스터 마켓 세일즈맨은 당신의 하인이지 주인이 아니다. 거기에 현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안전 마진을 활용하라는 말의 의미는 정상적인 가격보다 매우 싸게 산다면 언제 팔아도 마진은 항상 보장된다는 생각을 의미합니다. 주식이라는 게 계속 높고 오르고 내리고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으로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주식 너무 내려갔다고 판단되면 그때 사면은 당연히 정상화 될 거니까 안전 마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레이엄과 뉴먼은 결국은 제자로서, 후계자로서 워렌 버핏을 남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들에게 투자 자산을 위탁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워렌 버핏을 찾아와서 투자 자금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버핏 어소시에이트라는 개인 회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자기 돈을 투자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 돈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증권 투자 사업이 뛰어든 것이 바로 1956년 9월 1일에 있었던 버핏 펀드 첫 번째 1호 펀드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958년 11월에 샌본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자산 가치가 65달러일 때 45달러에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서 집중 투자를 했습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투자 자산의 한 3분의 1 정도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주식을 보유하게 됐으니까 이사회 멤버로 참여됐었고 이 회사의 혁신을 위해서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그는 매우 강력한 목소리를 내서 회사 경영 합리화를 추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960년 초에 이사회를 설득해서 자신의 관점에서 워렌 버핏 관점에서 이 회사를 정상화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그냥 단순하게 주식 투자뿐만 아니라 경영에 간섭하는 것도 매우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그때 경험했다라고 말합니다. 지속적으로 투자 사업을 하면서 1960년 8월 15일에는 8번째 투자회사는 MD라고 하는 회사가 만들어졌는데 그때 투자 자금이 11만 달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1961년도 5월 16일에는 11번째 투자 회사인 버핏 홀랜드라는 투자 회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버핏 펀드는 1000달러의 투자금을 4년 후에 2407달러가 되도록 수익을 내기도 했습니다. 이때 다우존스 산업평균은 1426달러로 평가됐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4년 동안의 기간 동안 40% 수익을 내는 곳에 워렌 버핏은 한 140% 정도의 수익을 낼 수 있었다는 거죠. 1962년도 드디어 워렌 버핏은 11개의 투자회사를 통합해가지고 버핏 파트너십이라고 하는 순자산 720만 달러의 회사를 투자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만에도 해도 46% 수익률을 올릴 정도로 해서 투자자로서의 어떤 모습을 가져갔습니다. 이때 워렌 버핏 나이가 31살이었다고 합니다.
31살의 워렌 버핏 벌써 투자자로서 큰 성공을 이루었고 성과도 많이 냈을 뿐만 아니라 백만장자의 대열에 끼어들었습니다. 그가 새롭게 투자한 회사가 비어트리스라는 회사였습니다. 매우 가치가 떨어졌을 때 그 회사를 매입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를 경영을 정상화시켰습니다. 정상화되면 투자 자금을 회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회사를 매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회사가 소유 있었던 지역에 지역 주민들이 들고 일어섰습니다. 마치 워런 버핏이 공장을 아주 딴 동네, 딴 사람들에게 팔아버린다는 것 때문에 매우 강하게 붕괴했던 것이죠. 결국 그 마을 사람들에게 주식을 팔고 빠져나오면서 그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개발 후에 매각하는 거예요. 기업을 사가지고 개발해가지고 매각하는 것은 별로 건강한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워렌 버핏이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순수한 투자자로서만 남는 것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워렌 그레이엄 교수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 원칙을 첨가한 거죠. 내용이 뭐냐면 높은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이라고 하는 것을 추가했습니다. 그레이엄 교수는요, 현명한 투자자에서 완전히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어쩌면 계량이 가능한 투자를 원칙을 주장했었거든요. 그런데 워렌 버핏이 이런 사업을 쭉 해보면서 아까 말한 감성적인 것과 종합적인 걸 보면서 그는 정량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정성적인 판단도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그는 높은 가능성에 대한 통찰력이라는 투자 원칙을 한 가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 후에 그는 1962년도에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됐던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섬유 회사를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당시 회사 가치는 2,200만 달러였었고요. 주당 가치는 19.46달러였는데 매입할 수 있는 가격은 7달러 50센트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매우 싸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워렌 버핏 철학에 의거해서 투자할 만하다고 판단되어서 투자를 한 것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49% 주식을 매입하고 나서 실질적으로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고 회장이 되면서 자기가 생각했던 적임자에게 이 회사 사장을 맡기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 회사가 기존에 있던 사업들은 다 매각해버리고 다 정리해버리고 투자 자문회사, 투자 대행회사로서의 기능을 갖게 돼서 오늘에 이르게 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워렌 버핏은 투자자로서는 우리에게 많은 교훈이 있고 현명한 투자자로서 또 우리에게 많은 가르침 또는 원칙에 대한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가치 투자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던 재산 중에 거의 대부분을요 이렇게 사회를 위해서 기부했다는 것도 잘 알려져 있는 사실입니다. 증권에 관심 있고 투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바로 스노우볼, 워렌 버핏의 투자 원칙에 대한 것에 대해서 깊이 상고해보고 배우고 학습하면서 자기의 투자 원칙에 대한 것을 재정립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스노우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